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MZ세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정치 무관심, 그리고 정치 혐오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대략 그런 내용인데요. 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 남기기도 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길래 오히려 외면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카톡과 메일, 메일과 전화, 전화와 대면 대화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온라인에 익숙한 MZ세대가 등장했고, 특히나 오늘날 코로나 같은 시국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통이 더더욱 중요해졌죠. 본인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통해 일상 속 힐링을 얻고 스트레스도 풀고 일부는 소속감, 연대감도 느끼고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주장에 녹아들기도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다 보면 짧고 유쾌하고 웃긴 콘텐츠들이 주로 베스트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콘텐츠는 싫어하지만 이를 B급 감성이라며 유쾌하게 풀어내면 그건 인정해준다는 자체적 룰도 있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 논리적, 이성적인 게 로고스,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파토스, 공신력을 얻는 진정성 전략이 에토스입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논리와 근거, 이성적인 게 매우 중요한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타인을 설득할 수 없죠. 그렇기에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을 하며 정서적 일체감을 쌓아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 지점에서 오래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벌여온 게 이명박 정부죠. 저 또한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에 낚였던 사람으로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늘 말씀드리듯 일베가 사회 악이고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하긴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얼마나 잘 자극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일베를 넘어 각종 커뮤니티에 똑같은 컨텐츠들이 스며들고 있기에 더 무섭고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이는 착하고 순수하니까 일베 안 하겠지. 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일베 유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고요. 국정원 시계, 심리학자 자문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연예인 블랙리스트, 국정원 경찰 민간단체 등 댓글 여론 조작, 땡땡왕 이명박 시리즈, 이명박 정부가 온라인 여론과 심리전에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시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박형준 후보가 MB정부 당시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이었기에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저들이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접근했다면 결코 오늘날의 일베는 없었을 겁니다. 그 꼼꼼하다는 각하가 괜히 심리학자까지 동원했을까요?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내가 보기에 우습고 저급해 보인다고 남들에게도 나의 인식을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바로 그 지점에서 땡선비, 꼰대라며 세대 갈등 갈라치기가 먹혀들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게 팩트일지라도 절대로 청년들을 다그치는 모습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비춰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점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순간 논리적, 이성적인 근거가 무슨 소용일까요? 관심 자체를 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아예 듣지도 않고 한쪽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온전히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제가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2030을 대변해준다며 무대를 찢어놨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대 60이다? 전혀 차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무대조차 안 나서려는 청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왜냐고요? 실컷 말하라고 하더니 결국 날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가 나서서 말하고 싶겠냐? 제발 그냥 참견이나 하지 말아라. 이게 보통 정치 무관심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1030 세대의 주 생각입니다. 제 주위에도 솔직히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정치 자체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정치권이나 기성세대나 그냥 말 섞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이러한 불신이 오랫동안 쌓여왔는데 갑자기 너무나 공교롭게도
하루아침에 국민의힘 쪽에 무대에 섰을까요? 갑자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요. 한마디로 애초에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나 거길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냥 무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언론만 보면 마치 일반 2030 청년들이 거기에 올라간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타인에게 도달되게 할 것인지, 정서적 일체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청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 또한 알림의 향기도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과 정서적 일체감이 모든 분들과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신뢰도와 정서적 일체감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신뢰가 서서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구독자 숫자만 올라간다고 내가 마치 뭐라고 된 듯한 행동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게 구독자분들이기도 하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청년정책조정위원 활동을 하며 현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노력과 진정성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 믿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세훈 씨는 전혀 청년들과의 정서적 일체감이 없습니다. 토론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데 자기가 거짓말한 거 생각 안 합니까? 박영선 후보가 입만 열면 모함이라고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도 모함입니까? 그럼 본인은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겁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누가 분노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당에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기서 다 언급합니다. 키워드 던지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라고 하는데 월 평균 임대료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냥 보좌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준비해온 판례 가지고 와서 어설프게 얘기하다가 엄청나게 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탄로가 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선거가 끝나도 책임을 물을 거고 수사기관에서 문제 제기한 모든 분들은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흥분하는 것 같은데 좀 참아달라.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모함? 자기 입으로 의혹 밝혀지면 사퇴한다고 해서 그걸 검증하는 건데 모함? 거짓말 탄로 났으니 당신 말대로 사퇴나 해라. 이런 반응들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고 있고요. 내곡동 안 갔으면 경작인 2명과 측량 팀장도 고소를 해라. 왜 안 하고 방송국만 고소하냐? 모함이 아니라 팩트만 말하던데 자기가 찔렸나 보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가 저렇게 차별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직도 계급적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것도 많은 비판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나경원 씨 대놓고 우리 일본산 맥주 한 캔 못 마시게 해놓고 본인은 도쿄에 집 사놓다니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짓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 당신들 네거티브 안 한다고요? 조수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본인 당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짓인 겁니다. 저게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일본 맥주 못 마시게 했습니까? 일본 불매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입니다.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 양식을 폄훼하는 거냐라고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맥주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드세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회도 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왜 듣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저렇게 대놓고 친일 행동했던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친일이라는 워딩 자체도 많이 완화시켜주는 거죠. 우리 일본 타령하고 대표적 친일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나경원 씨가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제 토론에서 자세히 박영선 후보가 설명하기도 했죠. 매매 계약서를 직접 들어보이고 2월 25일에 서류 매매가 됐고 6월 18일에 잔금이 입금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렇게 김어준 총수가 핵심을 짚었죠. 오세훈 내곡동 거짓말하면 사퇴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다.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언론에서 저렇게 친여성향 방송인이라고 앞에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종편 진행자들한테 저렇게 붙입니까? 아무튼 핵심은 오세훈 씨가 스스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인 거고요. 우리 지지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에 한 표, 2표 계속해서 사전투표 독려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선 열심히 오세훈 후보의 유리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2배 가까이 격차 안 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뻔뻔한 오세훈 씨가 무슨 염치로 본인이 폭발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